지난 주말 지나간 태풍으로 인해 농작물과 시설 등에서 발생한 피해가 속속 집계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 규모에 비까지 겹쳐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만원권 수백 장을 위조해 전국을 돌며 사용한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노인이 근무하는 소규모 상점이 주요 범행 대상이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 상품권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출시됐습니다. 할인율과 소득 공제율이 높아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 충남을 휩쓸고 간 태풍의 피해 규모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을 장마까지 겹쳐 비까지 내리면서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확을 앞둔 벼들이 한 방향으로 모두 쓰러져 있습니다. 수확을 보름 정도 앞두고 초속 40m 이상의 강풍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충남의 벼 쓰러짐 피해 면적은 모두 2,100여 헥타르. 면적이 워낙 넓은 데다 비까지 내려 복구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기에 젖은 이삭에서 싹이 트는 2차 피해까지 우려됩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도 싹이 날 수가 있어요. 땅에 안 닿아서도. 수발화라고 해서 발화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발화가 되면은 이제 뭐 미질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강풍에 양계장 지붕이 날아가며 닭 15,000마리가 모두 폐사된 곳도 있습니다. 인삼밭 해가림 시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돼 농사를 접어야 할 판입니다. 이달 말 출하를 위해 가온을 시작해야만 하는 난농장에서는 연동식 비닐하우스 5개 동이 찢겨나갔지만 복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피해를 본 시설하우스가 많다 보니 자재를 제때 구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다른 데도 태풍 피해가 있으니까 비닐이가 주문을 넣었는데 언제 나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저희는 9월 말부터 가온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온을 못 해버리면은 출하하는데 좀 지장이 있죠. 이번 태풍으로 충남에서 잠정 집계된 시설 피해는 축산시설 25동과 농산물 시설 121헥타르, 어선 8척 침몰 파손, 수산 양식시설 3곳, 농작물의 시설까지 피해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복구는 엄두를 못 내 추석을 앞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용호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과수원입니다. 특히 배 주산지인 천안에서는 추석 전에 한 개라도 더 건지기 위해 국민들이 낫과 줍기에 나섰지만 일손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혜평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강풍으로 배 30%가량이 떨어진 천안의 한 과수원입니다. 봉지에 쌓인 배들이 땅바닥에 떨어져 뒹굴고 있습니다. 한 해 농사를 망친 농민의 마음을 헤아린 자원봉사자들은 조용히 떨어진 배를 주울 뿐입니다. 자원봉사 나와가지고 직접 배를 줍다 보니까 많이 덥고 후덥지근하긴 하는데 농민들을 도와준다는 생각에서 낙과는 내다 팔지도 못하고 주스용으로 팔기에도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반 이상 썩은 것도 많아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바이러스까지 퍼져 과수원 전체를 망칠 수 있습니다. 봉지 까진 거 보셨지만 이게 당도가 있고 당분이 있으니까 금방 부패가 돼요. 그래서 벌레들이 많이 끼고 그래서 하루빨리 치워야지 뭐 과수원에도 좋고. 천안에서는 주로 배 과수원이 피해를 받는데 배 과수원 49농가에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자원봉사를 벌였습니다. 주스 가공업자들과 연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뭔가 하나라도 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천안과 예산 등 충남 지역의 과수원 낙과 피해는 모두 2,000여 헥타르. 그나마 나무에 매달려 있는 과일도 가지가 약해져 수확을 서둘러야 하지만 일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KBS 뉴스 박혜평입니다. 충남 섬 지역에서도 태풍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에서는 3톤급 어선 2척이 침몰했고 원산도에서는 항구 매표소 건물 일부와 가두리 양식장 12곳이 파손됐습니다. 태안군 안면도에서도 축사 7동의 지붕이 날아가고
비닐하우스 30여 동이 부서진 것으로 집계돼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새 기준이 마련됐다며 환영했습니다. 최선준 기자입니다. 바꾼다! 미투가 이긴다! 결국엔 바꾼다! 미투가 이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실형이 확정되자 대법원 앞에 모인 여성단체들이 일제히 환영합니다.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 전 지사.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법리에 비추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두다 보면 다소 배치되는 행동, 정황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정도는 아니다. 충청권 30개 여성단체 회원들도 사법부가 가해자 중심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판결이라며 성폭력 사건의 새 기준이 마련됐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에 형량이 되게 작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이 났고 이게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저는 봐요. 충남도 공무원들은 무덤덤한 분위기 속에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과 일부에서는 충남이 성폭행 도지사를 배출했다는 오명을 쓰게 돼 착잡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권력자의 파렴치한 이중 행각과 강압적 성폭행이 엄격한 법의 잣대에 의해 단죄되었음을 환영한다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전직지사의 추악한 일탈에 대해 도민들에게 제대로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노인 어르신이 주인으로 있는 편의점이나 상점 같은 곳에서는 만원권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만원권 수백 장을 위조해 전국을 돌며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수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편의점 계산대로 다가와 물건을 사고 돈을 건넵니다. 별 의심 없이 돈을 받아든 점원은 남성에게 잔돈을 거슬러 주고 이 남성은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남성이 점원에게 건넨 돈은 가짜 돈, 즉 위조 지폐입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잠복 수사 끝에 지난 7일 대구에서 22살 지모 씨 등 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 지폐는 만원짜리 300장입니다. 올 상반기까지 발견된 위조 지폐 150장보다 훨씬 많은 양입니다. 3명의 용의자는 친구 관계로 만나서 생활비나 그 유흥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컬러 프린트를 이용해서 그 양면 복사를 한 다음 GC의 원룸에서 위조 지폐를 복사한 뒤 천안과 아산을 중심으로 평택, 대구 등 전국 7곳에서 사용한 위조 지폐가 100장 정도에 달합니다. 특히 고령 노인이 근무하는 편의점과 정육점 등 현금 거래가 많은 소규모 상점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먼저 받았을 때 빛의 비추원을 보는 방법이 가장 정확할 것 같고요. 홀로그램의 이미지가 변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경찰은 위조 지폐 70여 장이 아직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복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장을 볼 때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는 분이 늘고 있는데요. 종이 상품권보다 할인율도 높고 사용도 간편한 모바일 상품권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중소벤처기업부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쪼개 전통시장 장보기에 나섰습니다. 물건값으로 내민 건 휴대전화 속 온누리 상품권. 휴대전화로 가게마다 비치된 QR코드를 촬영하고 결제 금액을 입력하면 해당 가게로 자동 이체됩니다. 일단 이제 카드 주면 저희가 이제 저기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을 좀 줄여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편하죠. 지정된 은행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던 기존의 종이 상품권과 달리 모바일 상품권은 체크페이 앱을 통해 모든 은행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할인율도 10%로 기존 종이 상품권 5%보다 높고 소득공제율은 40%로 신용카드 15%, 현금 30%보다 높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구매 한도액도 1인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10,000원어치 모바일 상품권을 사게 되면
11,0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활용해 주시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출범 초기다 보니 현재는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고 상인이나 손님 모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은 한계로 꼽힙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바일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전통시장용 단말기를 보급하고 상인 대상 홍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대전 지역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위한 어울림 한마당과 무료 급식 행사가 마련됩니다. 대전시는 추석 당일인 오는 13일 오전 9시에 고향에 못 가는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을 위해 쪽방 상담소에 공동 차례상을 마련하고 오후 2시부터는 노래 경연대회 등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마련합니다. 또 추석 연휴 기간이 12일부터 15일까지 쪽방 상담소,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새나루 공동체 등 5개 기관을 통해 무료 급식도 실시합니다. 추석 연휴 전에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추가 지정 여부가 예고돼 대전의 포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일부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내일까지 위원들의 답변을 취합해 이르면 추석 연휴 전에 조정 대상 지역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은 최근 청약 경쟁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부동산 과열 현상을 보여 유성구와 서구의 지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춘천남도는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년 생활임금액을 1,050원으로 의결해 고시했습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인 9,700원보다 350원, 3.6% 늘어난 수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7% 높은 수준입니다. 생활임금 시급은 충남도와 출자 연구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300여 명에게 적용되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210만 원 수준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